자, 스피카토 너의 정체를 밝혀라. 이 스타카토는 레시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팔꿈치 한 큰술, 손목은 2분의 1 스푼 정도, 그리고 손가락 4분의 1 스푼 정도, 조금 더 구조적으로 로지컬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보자는 거죠. 스피카토 잘 되는 공식 3가지 축.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바이올린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연주하는데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드리기 위해서 찾아온 바이올리니스트 박지혜입니다. 메타 바이올린, 오늘은요 스피카토라는 큰 영역의 바이올린 기교에 대해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보기는 했어요. 여러분들께 떠먹여 드리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신시아님이 주신 건데요. 저는 스피카토가 너무 어려워요. 활이 튕겨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자, 스피카토 너의 정체를 밝혀라. 제가 오늘 준비한 게 스피카토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스피카토, 스타카토, 소티의 차이점, 스피카토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떤 물리학적 원리로 이해를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지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봐주세요. Let's get it! 여러분, 아니 스타카토는 많이 들어봤는데 스피카토가 뭐지?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피카토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클리어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타카토하고 스피카토하고 뭐가 다르지? 스타카토도 음표가 있으면 그 위에 점 하나씩 되어 있고 스피카토도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타카토와 스피카토의 어원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클리어해질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스타카토는 이탈리아어에서 스타카레라는 거에서 어원이 비롯됐는데요. 음과 음 사이를 분리해서 짧게 연주하는 기법. 그리고 스피카토는 이탈리아어로 스피카레, 아까 스타카레, 이번엔 스피카레라고 해서 튀어오르다, 떼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는 분리하다, 끊어지다 이런 뜻이고 다른 하나는 튀어오르다, 떼어지다. 그러니까는 튀어오르는 게 사실은 핵심인 거예요. 그리고 되게 비슷한 것 중에 소티에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프랑스어고요. 제가 프랑스어는 못해서 발음은 소티예 이렇대요. 그래서 가볍게 뛰다, 깡충깡충 뛰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카토, 활이 현에 계속 붙어 있는 거고요. 스피카토는 활이 자연스럽게 현에서 튕겨 오르거나 튀어 오르는 기법이에요. 소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연주를 하다 보니 활이 저절로 튕겨가는 거를 활용하는 기법이라고 쉽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스타카토는 활의 압력과 손가락 컨트롤을 인해서 짧고 명확한 음을 내도록 손가락 컨트롤을 운전하면서 훈련시켜서 내는 주법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스타카토라고 해석하는 것들은 이런 거죠. 템포적으로 그렇게 빠르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음을 끊는 거에 목적이 있지 튕겨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또는 이런 거 할 때 이때 쓰는 게 스타카토라는 거예요. 그때도 점이 위에 있어요. 음표 위에. 그런데 스피카토는 그럼 뭐냐? 손목과 활의 무게로 조정을 하는데요. 활의 무게를 충분히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스피카토라는 거는 스타카토와는 다르게 선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곡선으로 이륙과 착륙이 있는 것이 스피카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공중에서 오는 거예요. 좀 과장을 해서 보여드리자면 처음 시작이 공중에서 와서 떨어지고 반동, 떨어지고 반동 이거를 연속해서 이런 거? 아까보다는 조금 더 템포가 있죠. 그래서 중간 정도 템포와 약간 빠른 정도의 템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속도. 예를 들어 방금 연주한 것처럼 Eine kleine Nachtmusik 같은 정도의 템포. 그런 정도의 활띄움. 이런 거가 스피카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소티에는요. 너무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 왜 우리 올림픽에서 걷기 대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빨리 걷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되죠? 발이 땅에서 띄어지면서 띄어지게 되잖아요.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활을 빠른 템포에서 쓰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할 때는 여기에 붙어있는 느낌인데 활은 보호잖아요. 튕기는. 그래서 활이 저절로 이 속도에 의해서 음과 음 사이가
텅텅텅텅텅텅텅텅 튀기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게 소티입니다. 대부분 활의 탄력을 활용을 하고 아주 빠르게 연주하는 파사지에서 사용이 되고요. 빠르게 스타카토를 반복해서 활이 저절로 튕겨나도록 유도해서 나오게 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빠른 구간을 연주할 때 쓰는 게 소티에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피카토, 스타카토, 소티에 활 주법적으로 뭐가 다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스타카토는 레시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팔꿈치 한 큰술, 그리고 손목은 2분의 1 스푼 정도, 그리고 손가락 4분의 1 스푼 정도.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대부분 약간 템포가 느린 경우에 사용이 되기 때문에 팔꿈치가 많이 사용이 되죠. 이런 반면에 스피카토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드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농구공을 바닥에 던졌다가 다시 튀어오르죠. 그 튀어오르는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작용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는 농구공의 무게, 농구공을 얼마나 빠르게 우리가 내려쳤느냐, 방향, 이런 거겠죠? 그 속도에 따라서 얼마나 세게 또는 빠르게 우리가 드리블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것처럼, 연주에 있는 스피카토는 활의 무게가 영향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 그리고 활의 어떤 위치를 사용해서 우리가 튀기느냐. 이거 같은 경우는 신체 부위로 따지자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팔꿈치 한 2분의 1 큰술, 손목 2분의 1 큰술, 아까하고 똑같죠? 손가락 아주 조금 2분의 1 작은 술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피카토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간 정도 속도에서 가장 포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주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템포의 레인지가 넓다 보니까 활의 밑 반활 정도로 갈수록 활은 무거워지는데 활을 컨트롤할 수가 쉬워져요. 활이 무겁기 때문에 찌그러지는 소리가 잘 날 수가 있는 반면, 내가 충분히 박자를 컨트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템포일수록 스피카토는 좀 밑에 활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때 밑 반활은 아무래도 팔꿈치가 같이 따라다니죠. 이렇게. 그리고 조금 빠른 스피카토다 그러면 점점 위로 갈 수 있고, 위로 갈수록 활의 바운스가 더 쉽게, 더 공기처럼 가볍게 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피카토는 밑 반활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에 팔꿈치도 많이 쓴다고 할 수 있지만, 또 중간 활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간으로 갈수록 저희가 손목과 손가락을 조금 쓰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소티에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소티에, 정말 빠른 속도로, 예를 들어 왕벌의 비행 같은 경우 이렇게 레가토 비슷한 거를 막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경기처럼 막 빠르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른 채 내가 뛰고 있어요. 난 분명 걷고 있는데, 그런 느낌인 거죠. 점점 빨리. 근데 이렇게 속도가 빨라질수록 아까 제가 레시피를 어떤 신체 부위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굳이 말을 했던 이유가, 역할이 기법마다 조금 달라서 그래요. 소티 같은 경우는 주로 팔꿈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 아래 그리고 손가락을 유연하게 하는 게 활의 반동 효과를 사용하는 데에 항상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피카토를 연습하는 꿀팁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손목과 손가락의 유연성이에요.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런데 손가락의 유연성, 그러니까 손가락이 기술을 마스터하는데 얼만큼 영향을 끼치냐라고 했을 때, 손가락은 한 4분의 1스푼? 2분의 1스푼 이렇게 작게만 이야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요, 농구공 튀기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농구공을 튀길 때 분명히 손가락은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손가락에도 힘이 조금은 들어갑니다. 왜냐면 딱 튀어 올랐을 때 얘를 이렇게 꺾이지 않고 살짝 미세한 방향을 조절하기 위해서 손가락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손목으로 반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 손가락들이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거고, 손목을 유연하게 유지하는 동작의 일환으로 손가락이 같이 움직인다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손가락이 완전 딱딱
완벽하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절대로 반동이 유도가 안 돼요. 손가락은 그래서 손목이 움직일 때 같이 물 흐르듯이 움직이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지만 소티에처럼 빠른 파사지로 갈수록 손가락이 그 역할이 더 중해지게 됩니다. 보세요. 템포가 느릴수록 활 밑부분, 그리고 찌그러거리지 않기 위해서 활을 살짝 돌려야죠. 이렇게 과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활털이 일부분만 닿게, 그리고 밑 반활 정도로 가져와야 느린 거에서 이렇게 컨트롤이 생겨서 간간히 비브라토도 넣을 수가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지면 가운데 쪽으로 오게 되고, 그럴수록 점점 팔꿈치의 움직임이 줄어들 거예요. 보세요. 빨라질수록 이것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만. 그래서 이 스타카토, 스피카토, 소티에가 사실은 당시에는 어떤 표준이 딱 정확하게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처럼 전 세계 음악계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론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작곡가들은 소리로 들려줘야 되는 콘텐츠를 종이에 썼던 부분인 거잖아요. 작곡이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는 음을 좀 끊어야 돼. 근데 그거를 스타카토라고 대부분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 시작한 거지만, 우리가 써있는 그대로 모든 걸 스타카토라고 읽으면 안 되는 거고요. 곡의 맥락에 맞춰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론되고 있는 그런 연주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하 같은 경우는 스타카토가 있어도 우리가 소티에처럼 스피카토처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나에게 맞는 활의 위치, 각도, 그리고 압력을 찾는 게 스피카토를 잘하는 거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바이올린이라는 거, 인스트루멘트잖아요. 도구 자체가 매우 물리학적인 완벽성을 추구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물리학의 결정체인 악기를 다루는 그 기법 또한 물리학적으로 이해를 하면 훨씬 우리가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가 빠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물리학적으로 완벽한 결정체인 악기를 다루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원리를 이해하고 들어간다면 조금이라도 빨리 쉽게 이 악기를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게 연습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스피카토가 그런 거예요. 그냥 손 모양을 우리가 선생님이 하는 거를 보고 그대로 모양과 동작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응용하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 배우는 경우라면 그냥 보는 걸 있는 그대로 흡수하듯이 빨아들이잖아요. 하지만 이해하고 생각하고 메타 바이올린이니까 인지가 시작되기 시작한 단계부터는 우리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건 이론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 주입시켜서 조금 더 구조적으로 로지컬하게 우리가 파고 들어보자는 거죠. 악기 줄에 어떤 위치에 스피카토가 활이 닿느냐에 따라서 활의 위치, 그리고 활의 각도, 압력, 얼마나 세게 이 활이 닿게 되느냐, 그리고 이거를 조절하는 손목과 손가락의 탄력,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스피카토라는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스피카토는 그냥 긋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활을 약간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빨라요. 그래서 내린 활이 현에 활이 닿는 그 부분이 음의 시작이 아니라요. 스피카토는 공중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곡선을 그린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곡선이 템포가 느릴수록 완만해지는 거예요. 템포가 좀 빠를수록 V자 형태로 가는 거겠죠? 다시 한번, 약간 넓은 U자는 템포가 느릴 때 그리는 거고, V자는 약간 빨라질수록 이게 좁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카토는 공중에서 시작해서 U자, 이게 하나예요. 착륙, 이륙, 착륙, 이륙. 이건 과장한 건데, 그래서 이게 스피카토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손목으로 누르거나 손가락으로 이렇게 꽉 쥐고 있어서 활이 튕겨
생겨날 여지를 막아버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스피카토는 아까 원리를 이해하자고 했잖아요. 농구공 튀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리블 할 때 우리가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 빨리 튀기려면 바닥하고 공중에 떠있는 길이가 짧아질수록 빨리 드리블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스피카토도 템포가 빨라질수록 공중으로 튀어오르거나 공중에서 내려오는 그 비거리가 짧아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했다면 빨라질수록 현과 활 사이가 간격이 좁아지겠죠. 그리고 우리가 빨리 농구공을 튀기려고 할수록 어디를 많이 쓰냐? 크게 드리블을 할 때는 팔꿈치까지 쓰지만 빠르게 드리블을 할수록 우리가 이것만 쓰죠. 이것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피카토도 이렇게 점점 폭이 좁아진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손목은 굉장히 부드러워야 하고 손가락은 분명히 잡고는 있지만 쥐는 게 아니라요. 스피카토 할 때의 활 쥐는 개념은 활이 손가락에 붙어 있다? 그래서 이게 반동을 했을 때 튀어오르는 그 충격에 의해서 손가락이 움직여진다 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카토를 완성하는 활의 위치, 템포가 빠를수록 이 위쪽으로 오게 되는 것, 템포가 느릴수록 밑 반활이 되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각도와 압력. 아까 말씀드렸죠? 각도가 큰 곡선을 그리느냐 아니면 작은 곡선을 그리느냐 또는 V처럼 그 각도가 가파를 것이냐 아니면 완만할 것이냐, 이 각도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현과 활털에 가해지는 마찰 압력이 조절이 또 되거든요. 그 각도와 압력이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과 손목의 탄력 조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를 낭창거릴수록 아무래도 보잉이 부드러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꽉 잡거나 손가락의 유연성을 덜 함으로 인해서 줄을 문다고 하죠. 예를 들어 아주 유연하게 한다면 이런 소리가 날 수 있지만 조금 단단하게 활을 약간 손가락을 움켜쥔다면 보이시나요? 약간 과장을 하자면 이래요. 이게 활을 조금 쥘수록 얘가 스티프해지는 거거든요. 활이. 그래서 조금 갖다 때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손가락을 좀 유연하게 할수록 이게 가능해져요. 그래서 스피카토를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려면 이 세 가지 축, 활의 위치, 각도와 압력, 손가락과 손목의 탄력 조절, 이 세 가지 축으로 우리가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아, 이런 요소로 이 물리학적인 이 도구를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겠구나, 이 도구한테 스피카토라는 테크닉을 표현해낼 수 있겠구나, 이 세 가지 축을 핵심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제대로 이해했는지 한번 보세요. 스타카토는 활이 계속 현에 붙어있고 약간 느린 템포. 그래서 활이 공중에서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활을 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스타카토라는 단어 자체도 이태리어에서 와서 분리하다, 떼다의 어원에서 비롯된 기술입니다. 스피카토, 공중에서 시작해서 공중으로 가고 착륙과 이륙이 있는 거예요. 착륙, 이륙. 이렇게 약간 U자, 넓은 U자 형태를 그리거나 V자 형태로 가는 것. 어원에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점이 어디서 왔다고요? 스피카레, 튀어오르다. 분리되다도 있지만 튀어오르다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티에는 껑충껑충 뛰다 이런 느낌. 그래서 스타카토는 느린 템포, 스피카토는 약간 빠른 템포, 중간 템포, 그리고 소티에는 아주 빠른 템포. 쓰기는 전부 다 점을 놔가지고요. 대부분 스피카토를 따로 표기하는 분은 없고 다 스타카토처럼 표기를 해요. 쓰기는 스타카토로 쓰지만 읽는 거는 곡의 맥락에 따라 달라지는 게 스피카토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 또 질문 있으면 아프지만 않게 물어보시면 제가 열심히 대답해 드리도록 할게요.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